요새는 임원 되는 것보다 정년퇴직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주된 직장에서 오래오래 다니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세다, 48세다, 51세다 되게 뉴스의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상당수가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처음 다녔던 이제 그 오프라인 그 대형마트 회사를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퇴사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버티는 사람들은요, 급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직책이 강등되고 되게 허드렛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 그게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대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급여가 정체되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망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인력이 부족한 노동력 부족 국가에 이 노동력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는 건 아마 기업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임금을 더 주려는 생각보다 임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86들이 대거 은퇴하는데 586들이 대체로 주된 직장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급여가 8천만 원에서 한 1억 한 2, 3천 사이일 겁니다. 왜? 한 회사에서 혹은 뭐 여러 회사를 이직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체로 차장, 부장 이상급일 거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아니고라고 하면 대부분 차부장급일 건데 그러면 그들의 급여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1억 1천, 1억 2천쯤 될 텐데요. 뭐 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자리, 희망퇴직이든 공고사직이든 해서 빠져나가는 자리, 연봉 한 3천, 4천짜리의 젊은 친구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건비로 봤을 때는 1억 2천짜리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이제 한 2.5명 정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3명 정도 넣을 수 있고. 근데 그 자리에 한 2명 넣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1명 넣고 치우기도 하고. 많이 넣어야 한 1.5명 정도 넣지 않나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업무 숙련이라는 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인건비 자체가 고정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 환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적인 이제 직원들에 대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 회사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제 불황이나 불경기 시대에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이제 경비 절감, 비용 절감이 되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직장을 좀 더 잘 다니는 게 오래오래 다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된다는 얘기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노인의 나이도 65에서 70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되게 많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의 이제 노인분들, 60대 초반, 중반 분들은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그 소득 대체율이 좀 더 높지만 지금의 이제 20대, 30대, 40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아마 소득 대체율이 되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납부율을 9%에서 13% 올린다, 그 이후로 계속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소득 대체율도 40%가 아니라 35%, 30% 어쩌면 그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견될 수 있죠. 결국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스로 이제 벌어서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걸 좀 더 길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자본소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본소득으로 우리의 생활비를, 우리의 노후를 충분히 충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나 아니면 자신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부분을
저는 이제 노동소득이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급여소득이 있고 급여가 아닌 또 다른 이제 부가적인 소득 그리고 이제 자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딱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급여 소득이 이제 80에서 85%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이 한 10% 내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현금 흐름이 한 5에서 한 10 이내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급여 소득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생활이 이제 되게 이제 큰 충격이 오는 거죠. 제가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실제로 이 급여 소득을 이제 지금 현재 채워주고 있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이제 제 신분이 되게 이제 불안정할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100% 안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한 반년가량 했었거든요. 뭐 나머지 부가적인 활동, 흔히 얘기하는 부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15%, 20% 정도를 커버한다고 해도 그걸로 살아갈 수는 없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80%를 채울 수 있는 이제 급여소득 이게 틀어지면 되게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부장이잖아요. 부장으로 지금 6년 차를 지내고 있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직장 생활을 제가 그 이상 오래오래 하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가 언제까지 이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난 이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외부에 강의를 불러주면 강의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외부 활동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말에 책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25년에도 책을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출판사와 이제 계약은 했지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촉박하게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원래는 1월 말까지 책을 써서 이제 원고를 넘기기로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촉박해서 원고가 지금 이제 한 7, 80%밖에 안 되어서 한 대략 한 3월 정도까지로 좀 일정을 좀 미루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한 중반이든 하반 안에는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으로 돈을 벌 수는 없더라고요. 책으로 돈 버는 게 되게 어렵고 또 강의로 제가 이제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런 외부 활동들을 왜 하냐라고 하는 그건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이제 저의 부가적인 저의 이제 활동들인 거지 그걸로 수입이 되진 못한다. 충분한.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좀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게 저의 메인 이제 잡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 플러스 다른 부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저 시간을 온전하게 제 자신에게 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술 마시는 약속이든 아니면 다른 약속들을 최소화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직장인의 신분을 꼭 확보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인은 기본값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몇 가지의 다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삶이 좋지 않을까 엔잡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